컨설턴트 서영진입니다. 낙서를 좀 해야 돼서 오늘 글씨를 좀 쓸 것도 많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2023학년 지금 예비고 학생들이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되는 학생들인데, 그 컨쇼 스토리보드, 저희 컨쇼가 이제 만들어서 스토리보드라는 거를 저희 홈페이지에다 올려드렸는데, 비공개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 비공개 부분이 무엇인지 일단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대학교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선발하는지를 알아야지 학생부 종합전형의 계획을 잡고 어떤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부터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로 다 말해 드릴 거예요, 제가. 오늘,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녹화방 올라가는데 제 거 거의 편집 엄청 많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라이브 들어오신 회원님들에 한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거 정말 싹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4대 요소를 도대체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까 이유승 대표가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인데, 이 평가 요소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여드리기 전에 이거를 좀 띄워놓겠습니다. 어머, 죄송해요. 이건가? 네. 이거를 띄워놓고, 이게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요. 대학교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예전에 이제 대학교에서 학생들의 4대 요소를 어떤 식으로 우리는 평가를 할 거고, 그 평가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학교에서 만든 거예요. 그거를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분석해서 적용해야지 대학이 평가하기, 그러니까 대학교가 어떻게 우리 아이 평가하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4대 요소 안에서 우리 학생들을 다 선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공 적합성,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인성 이렇게 4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이 표도 저희가 방송 끝나고 입시자료 게시판에다가 올려놓을 겁니다. 입시자료 게시판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이렇게 받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학업 역량이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인데, 학업 역량이라는 건 잘 보세요. 학업 역량을 잘 보시면 저쪽 첫 번째 거 학업 성취도를 볼게요. 학업 성취도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아까 이도원 컨설턴트가 대학교가 원점수를 봅니다. 편차를 계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등급만 보는 건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가 보시면 교과목의 석차 등급 또는 석차 등급을 보는 이유는 일반 고등학교 기준선 때문에 그래요. 근데 뭐가 들어가 있냐면 또는 학업 원점수와 평균 편차를 활용하겠대요. 왜 그러면 특목고 아이들은 등급을 보면 뽑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학업 능력 지표와 교과 이수 현황, 전공 과목 이수했는지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노력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우리 아이 성적이 발전했는지, 그래서 성적 추이를 또 봅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두 번째,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을 해나가는 자발적인 의지,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자기주도적인 어떤 학습 능력들이 있는지,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목표를 설정했을 때 그 목표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솔직히 세부 능력에 들어가면 좋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보세요. 어떤 대상을 호기심을 갖고 탐구를 하래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아이가 물리를 배웠는데 역학을 배웠어요. 근데 그 역학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어떤 대상이 역학이에요. 그 호기심을 폭넓게 연구하래요. 그러니까 더 깊이 있는 연구들, 더 다양한 연구들을 동아리나 진로에서 할 수 있겠죠. 그거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전공 적합성 같은 경우도 고교 과정, 지원의 전공 계열. 그러니까 경상계면 경상계할, 사회과학대학교, 자연과학이나 공대 이런 식으로 지원 이 계열에 따른 어떤 학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거나 지원 전공에 대한 이런 관심을 갖고 활동한 것들, 그리고 학업 능력, 공동체인데 이건 인성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인성 볼게요. 여기 인성에 보시면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요, 공동체, 상대방을 존중하래요. 상대방의 의견을 들으래요. 공동체, 3개만 묶어서 볼게요. 2개 단어밖에 없어요. 공동체,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거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노력하래요. 나눔과 배려네요. 그죠? 그리고 성실해야 된대요. 책임감을 갖고 뭘 해야 된대요. 이게 리더십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대학이 인성을 뽑을 때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죠.
그거 뒤에서 다시 할 거고요. 그 다음 발전 가능성, 자기 주도성. 우리 아이가 만약에 자기 이런 학습 계획을 갖고 발전성, 그러니까 막 성적이 막 되게 올랐어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된다? 자기 주도성. 쉽게 말해서 우리 아이 성적이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발전했네요.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4대 요소를 하나하나 좀 쪼개볼게요. 자, 학업 역량입니다. 학업 역량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석차 등급이나 원점수나 편차 같은 거 다 이용하고요. 학업의 수행에서 학습해 나가는 자발적 의지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요. 탐구 활동을 해야 된다는데 보세요. 학업 성취와 태도 그리고 탐구, 교과 성적 등급 또는 원점수를 보겠대요. 그러니까 보시면 등급을 보는 것도 있어요. 왜 그러면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등급만 보거든요. 그런데 만일 우리 아이가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한다면 원점수와 그거에 따른 편차 같은 거를 다 보고요. 편차를 봐야지 그 학교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교과 이수 현황,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한 전공 적합성이에요. 그거에 따른 노력과 수행 태도, 이 태도라는 거 결국 성적 보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막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적이 태도겠죠, 결국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해내기 위한 거. 그러니까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이 자기주도적 어떤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노력한 거. 그러니까 자기만의 학습 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필해 주시면 높게 평가될 수 있고, 우리 학생이 만약 어떤 학업을 배우는 데 있어서 수행 평가를 통해서 더 깊이 있는 탐구를 했다면 그것도 높게 평가를 해주시겠죠. 이런 것들을 모든 생활기록부에서 다 골라서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이게 학업 역량인데 학업 역량의 기준은 내신이에요. 우리 아이는 등급이 별로 좋지 않은데요. 원점수 좋으면 됩니다. 원점수가 좋으면 돼요. 아까 이동훈 컨설턴트가 편차랑 이런 거 얘기 드렸는데 그거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 보세요. A라는 학교가 있고 B라는 학교가 있는데 만일 영어 점수라고 할게요. A라는 학교는 95점을 받았고요. 너무 낮아. 97점을 받았고요. B라는 학교도 97점을 받았다고 할게요. 얘네는 평균이 95고요. 얘네는 평균이 뭐 60점이에요. 얘네는 편차가 20.1이고요. 얘네는 편차가 만약 7.1 정도 나왔다고 칠게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1등급 뜰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5, 6등급 뜨겠네요. 그러면 이 5, 6등급과 1등급의 차이가 뭐냐면요.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둘 다 97점인데요. 보이시죠? 평균이 얘네 학교는 60점이에요. 60점이 20.1만큼 편차가 벌어졌대요. 이렇게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90점짜리 아이들이 이만큼 경쟁해서 싸우고 있는 거야. 앞대가리 아이들이. 그죠? 그런데 두 번째 볼게요. 평균이 95예요. 여기 평균이 있어요. 그런데 편차가 7.1이라는 건 요 안에 요렇게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이만큼이에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대학이 봤을 때는 이 97과 이 97이 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랑 싸워 붙었을 때 이 정도 점수가 나왔다는 거. 우리 아이가 7.1인데 95점 평균보다 높게 나왔다는 거, 공부 되게 잘했다는 거예요. 이 5, 6등급 아이가 상위권 대학, 고려대학교 이런 데 가는 겁니다. 이렇게 성적을 분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는 우리 학생이 뭘 본다? 원점수와 편차 같은 걸 통해서 학교 수준 같은 걸 다 나눠서 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이게 학업 역량이고요. 두 번째, 전공 적합성입니다. 전공 학업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공대 같은 경우는 수학, 기하나 물리, 1, 2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 2 필수예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아이가 공대예요. 기계공이나 전자공이나 이런 공대를 가고 싶어 하는데 우리 아이가 물 2를 선택 안 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겁니다. 그걸 선택을 안 했으면. 그걸 선택해야 되거든요. 걷다가 화학공학과 가는 아이가 화2를 선택 안 할 수는 없겠죠. 그 다음 영어, 생명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경상계 같은 경우는 영어나 수학이나 국어 같은 게 중요한데 만일 우리 아이가 어문계열 가잖아요. 그러면 제2외국어가 저 앞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제2외국어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전공학업에 대한 이런 노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성적을 먼저 형성하더라도 전공 관련된 성적을 우선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전공학업에 대한 연구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원 전공에 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그걸 기울인 태도를 가지고 뭔가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대요. 자, 그러면 이런 전공학업에 대한 연구는 어디에서 할까요?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발이나 진로활동에서 하겠지. 그러니까
전공 관련 활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만약 화학과를 간다라면 어떠한 뭐 이런 의학이나 이런 화학 성분이 뭐 사람들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아니면 환경에 관련된 화학에 대해서 연구할 수도 있고요. 그죠? 만약 우리 아이가 의대를 가고 싶어요. 안 그래도 아까 의대에 잠깐 질문이 주셨는데 의대 같은 경우는 그냥 전공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그냥 우리 아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있을 거예요. 만약 우리 아이가 뭐 생명에 관심이 있으면 생명인 거고요. 화학에 관심이 있으면 화학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목 안에서 어떠한 특정 내가 정말 좋아하는 활동들과 좀 다양한 어떠한 능력들을 보여주고요. 특히 영어. 의대 가는 아이들은 영어가 엄청 중요해요. 약대 가는 아이들은 화학과 영어가 엄청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난 의대 갈 거니까 막 뇌지식에 대해서 그거 잘못하면 면접장 가서 사진 찍혀 죽을 수도 있어요. 일반고 아이가 어떤 뇌신경세포에 대해서 연구했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학교 안에서 그거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어떠한 동아리나 진로활동에서 내가 전공과 관련된 어떠한 연구 라인을 짜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 가십니까? 만약 경영학과 가는 친구라면 경영은 어떠한 경영에 대한 정의 철학 같은 거, 사상 연구 같은 것도 필요하고요. 어떤 인적 관리를 통해서 리더십을 좀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어떤 뭐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이런 사회의 환원에 대한 이런 경영 철학 같은 거, 이런 게 좀 중요하고요. 경제학과는 말 그대로 숫자 노름이에요. 그러니까 경영학과랑 경제학과가 연구하는 라인이 약간 틀려요. 그러니까 경영학과는 솔직히 경제 건드려도 되는데 경제학과 가는 아이가 경영학과처럼 어떤 인적 자원이나 이런 것까지 건드릴 필요는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학과를 좀 잘 조사를 하고 우리 아이의 전공에 대한 심화적인 연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잡고 가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계획을 짤 필요가 있겠네요. 이게 대학이 보고자 하는 전공 적합성인데, 자, 여기서 잠깐 이제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니까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대학교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학교 생각보다 전공 적합성 막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얘기가 뭐냐면요. 전공에 대한 관심사가 그러니까 만약에 전공에 대한 관심사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그러면 그 전공에 대한 관심사가 있는 건 괜찮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화학과 간다고 막 화학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대학교가 전공만 보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세히 들어보시면. 그러니까 전공에 대한 관심사가 있는데, 그 전공에 대한 관심사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능력과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공에 대한 부분을 막 하나만 이렇게 막 꽂고 갈 필요는 없어요. 우리 아이가 솔직히 밥만 안 좋아하고 김치도 좋아하고 소세지도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김치와 소세지 연구도 해야겠죠. 이해 가십니까? 자, 세 번째 인성입니다. 자, 대학교가 보통 이제 학부모님들이 인성 그러면 착한 아이들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착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착할까요? 우리 아가야, 니네 착하니? 대학이 착한 아이를 뽑을까요? 대학교는 착한 아이를 선발하지 않습니다. 이거 이제 내릴게요. 제가. 네. 착한 아이를 뽑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의견이고 공동체고 책임감이래요. 그러니까 핵심 답들이 다 뭐냐면 상대방이에요. 그러니까 착한 아이가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공동체 의식입니다. 공동체 의식. 그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거예요. 학생들과 학교 생활을 얼마나 잘할 수 있냐는 거죠. 착하다고 잘하나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 거 다 내주면서 어떻게 다 잘해요. 함께 공감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아이인 거죠. 그렇다면 첫 번째 1순위 평가는 대학교가 이 인성평가할 때 맨꼭대기에 보통 쓰는 게 뭐냐면요.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의사소통 능력 뛰어난 아이가 나눔과 배려를 하고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소통적인 자기 능력이 있지 않을까요? 이런 걸 좀 더 발전시키면 리더십이 되는 거고. 자, 구체적으로 학생만의 소통 능력을 제시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야, 소통 잘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학생들 다 그럽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한번 이해하고 그 사람이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눈높이로 맞춰보겠다고. 세상에 그런 소통이 어디 있습니까? 그잖아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아니고. 소통을 한다라면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냥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반장이 학생들과 학교의 어떤 우리 학급의 발전을 위해서 학생들이 지금 학교 활동이나 이런 삶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나 좀 이런 불만들이 없는지를 조사하고 싶어갖고 설문조사를 기획하고 설문지를 만들어서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1차 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나온 아이들 명단 중에 좀 불만사항이 큰 아이들은
직접 찾아가서 1대1 심층 인터뷰를 해서 그런 안건들을 갖고 학급 회의를 하고 학급 회의를 통해 갖고 담임과 조율해 갖고 새로운 학급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어떠한 방안을 제시했대요. 이렇게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소통 같은 경우도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만의 소통 능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모르면 어떡하라고요? 조사를 하십시오. 제발. 자기 머리에 가지고 뭔가 짜내려고 하지 말고 우리 학부모님들 머리에 있는 걸로 짜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찾아보세요. 소통에 대한 것도 되게 많잖아요. 걷다가 제가 천문이라는 영화 가지고 하나 올려드린 거 있어요. 방송에. 그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에 소통 얘기 써놨거든요. 자, 그 다음 우리 아이가 봉사활동을 전공에 맞춰서 했어요. 우리 아이 봉사 시간이 200시간이나 돼요. 봉사 시간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그거 의심받으세요. 왜 그러냐면 애가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봉사를 어떻게 그렇게 많이 했을까요? 그거 의심받거든요. 그러니까 봉사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봉사를 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봉사를 통해서 이런 능력이 있냐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봉사를 내가 가서 했는데 봉사를 하면서 느낀 게 좀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랑 만났는데 도대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랑 어떻게 소통하면 좋을까요? 또한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모금 운동 같은 걸 하고 싶은데 혼자서 못 하잖아요. 그래서 팀을 짜고 학생들과 팀을 짜서 뭔가 모금 운동에 대한 캠페인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도 있겠죠. 그 안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그걸 발전된 모금 운동으로 만든다라면 이런 게 스토리인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게 인성이고요. 봉사는 제발 봉사다운 거 하십시오. 봉사는 봉사다운 게 중요하고요. 시간보다는 스토리가 중요합니다. 시간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개인 봉사가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스토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뭐 도서관 같은 데 가지 마시고요. 제가 3대 이제 봉사라고 하는데 뭐 아동이나 그리고 뭐 장애인 요양원 이런 데가 참 좋다라고 해요. 저는. 그리고 봉사활동의 경험이 있으면 그걸 좀 보고서로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이가 노인 요양원을 가서 활동을 하는데요. 노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해야 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줘요. 그게 스토리예요. 그 다음에 노인분들을 만나봤더니 우리나라 차상위 계층의 복지 문제가 좀 있더라는 거죠. 이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연구를 하고요. 그거에 따른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옛날에 지금 3학년 아이들은 이거 봉사활동에 쓸 수 있었는데 지금 1학년 올라가시는 우리 회원님들이나 우리 이제 아가들이나 어머님들은 이걸 봉사활동에 쓸 수가 없어요. 봉사가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정말 잘 모르시는 건데 개인 세특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부능력 특기사항 과목들 써지는 거 맨 밑에요. 개인 세특을 쓸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세특이 뭐냐면 우리 아이가 개인적으로 무엇인가를 연구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쓸 수 있게끔 돼 있다고요. 유일하게. 거기에다 쓰시면 되겠네요.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겠죠. 팁 하나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써먹어 보시라고. 그러니까 봉사를 하더라도 봉사를 통해서 스토리와 그 봉사를 통한 우리 학생의 발전에 의미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발전 가능성인데요. 발전 가능성은 뭐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리더십,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인데 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이 3등급이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1등급이 됐어요. 3등급 아이가 1등급 됐다는 건 학업의 성적이 발전했네요. 그게 자기주도성인 거예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있으니까 성적 올랐겠죠. 아, 우리 아이 학업이 발전했네요. 두 번째, 우리 아이가 학교 교육의 다양한 영역, 그러니까 어떠한 뭐 내가 좋아하는 분야 아니면 전공과 관련된 분야들 이런 것들을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1학년 때 아무것도 모르던 우리 아이가 2학년, 3학년을 거치면서 전공에 관련된 어떠한 전문성을 키워가면서 연구를 하고 탐구를 하면서 발전했대요. 아, 전공에 대한 전문성이 발전했네요. 보세요. 인성. 공동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했대요. 아까 인성에서 보신 거죠.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말 봉사에 대한 의미도 모르던 놈이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아, 내가 쓰레기였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봉사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대안점을 만들고 아이들과 모금운동을 하면서 노인분들을 위해서 노력했대요. 아, 우리 아이 인성이 발전했네요. 이 발전 가능성은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3대 요소가 학년별로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하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보여주는 게 발전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 학생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생활 기록반에 우리 학생만의 스토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 스토리가 들어가야 될 이유가 바로 이놈의 발전 가능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게 4대 요소의 마지막 발전 가능성입니다. 네, 4대 요소랑 컨쇼 스토리보드 이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저희 컨쇼 라이브 방송이 그러니까 저번 주 이제 금요일 날로 시즌 5가 마감이 됐잖아요. 저희 이제 컨쇼가 시즌 6가 3월 6일 날 시작됩니다. 네, 이제 한 주 좀 쉬었다가 시즌 6가 네, 3월 6일 날 시작되는데 월요일 시간이 좀 바뀌었습니다. 월요일이 원래 16시였는데 좀 이제 학부모님들이 퇴근한 다음에 봐야 돼 라는 분들이 좀 많으셔서 월요일 날은 7시 그리고 수요일 날도 7시고요. 금요일 날은 9시에 하고요. 유튜브에서 컨쇼 라이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주 주 3회를 통해서 일단 대학에 대한 이렇게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거나 대학교에 대한 정보들, 학과에 대한 정보들을 드리고 있고요. 또한 방송 특강이 끝난 다음에 이제 설명회가 끝나고 1대1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담을 좀 이렇게 받아보고 우리 아이가 아까 저희 이제 방송하는데 상담 되게 많이 올려주셨는데 제가 그거 다 채팅으로 일일이 쳐드리다가 지금 들어왔거든요. 그거를 1대1 상담을 다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월요일 7시, 수요일 7시, 그리고 금요일 날 9시 주 3회로 시작하고요. 시즌 6가 3월 6일부터 다시 시작되니까 그때도 많은 참여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